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00명대네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30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11명인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25명, 경기에서 147명, 인천에서 11명 등 수도권에서 28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남에서 30명, 강원에서 27명, 부산에서 20명 등 136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고요.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5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만 276명이고 이 중 위중 중증 환자는 늘지 않아서 어제에 이어서 111명 그리고 사망자는 2명 늘어서 사망자가 총 누적 사망자가 1,709명입니다. 네, 주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주 초반보다는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수도권에서 신규 집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 음악 연습실, 어린이집, 그리고 사업장 등등으로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에서는 매장 직원 5명이 감염이 되면서 이제 백화점 측에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고요. 서초구에서는 지하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을 이용한 사람을 시작으로 함께 연습실을 이용한 사람, 가족, 지인까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최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의 택배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직원들이 출퇴근하던 셔틀버스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경기도 이천에서는 욕실용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선제검사를 받고 지난 22일에 확진이 됐는데 이후로 직원 전수 검사를 해봤더니 10명의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오산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아 그리고 가족까지 연이어 감염되면서 최소 15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사우나, 의료기관, 교회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감염도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남에서는 목욕탕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도 또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과 관련한 확진자가 이제 누적 220명을 넘은 상태고요. 거제도에서도 유흥시설과 조산소 확진자가 합쳐진 숫자가 150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SK 남자 핸드볼 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선수와 코치진 11명이 감염됐는데 감염이 가족과 지인까지 번졌습니다. 이 선수 한 명이 지난주부터 기침과 오한 증상 등이 있었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가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이 SK 하이닉스 직원들과 기숙사를 함께 쓴 것으로 알려져서 기숙사 한 개층은 폐쇄가 됐고 또 기숙사 내 사내식당 등 공용 공간에 함께 사용한 직원들 700여 명이 선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이 될 때 빠르게 검사를 받았다면 집단 감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라고요.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늘 치러질 학력평가를 등교를 원하는 고3 학생에게만 실시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지난 20일 이후로 어제 0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는 내일까지 전학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제 진행된 2학년 학력평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오늘 치러지는 3학년 학력평가는 희망자에 한해서 등교를 허용한 겁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330여 명인데요. 이 중 절반이 넘는 170명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에 이어서 학생까지 연달아 3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전파하는 가족 간의 감염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식 하나 짚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시대 여성의 재택근무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700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임금이 깎이거나 고용 형태가 변했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됐습니다. 고용 형태가 변했다고 답한 사람 중에 비정규직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직 권유를 받거나 사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이 해고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대답도 34%에 달해서 서울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악화된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